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러시아 선거 개입 스캔들,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의 한 변호사와 비밀 회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사실로 화이트하우스 내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화이트하우스가 지금 5등급 허리케인 속에 놓여 있다, 그런 비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스토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작년 6월 9일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의 한 여자 변호사 나탈리아 베슬리츠카야라는 사람과 비밀리에 회동을 하게 됩니다. 이 회동의 동기와 목적이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은 러시아 정부의 부분적인 관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몰락시킬 수 있는 정보다, 이 정보를 건네주겠다, 그런 제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의를 트럼프 주니어가 덥석 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동을 주선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러시아 사업 파트너 측과의 이메일이 폭로가 됐는데, 이 이메일에서 이것은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매우 고위급이고 민감한 정보이다. 그 내용은 힐러리 클린턴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정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주니어가 귀하의 말대로라면은 I love it,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폭로된 사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트럼프를 매우 곤궁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데는 정치권의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변호사와의 회동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이 트럼프 선거에 대한 러시아 개입 수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러시아가 미국의 선거를 어지럽히려고 개입을 했다. 즉 컴퓨터 해킹 등으로 시도를 했다.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절차를 해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6개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위 meddling,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간섭했다, 개입했다, 참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측근들이 러시아 정부와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과 러시아 측이 손을 잡고 힐러리 클린턴의 낙선에 공모한 것, 이것이 소위 콜루전입니다. 공모했다, 결탁했다, 서로 짰다, 이런 뜻인데, 지금까지 트럼프 쪽에서는 펄쩍 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변호사와의 비밀 회동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해주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등장인물들을 정리하면은 트럼프 주니어가 있고, 트럼프의 사위가 있고, 선거 본부장이 있습니다. 이들이 뉴욕에서 비밀리에 회동을 한 러시아의 미모의 여성 변호사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러시아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고, 러시아 경제 봉쇄 문제를 오랫동안 다룬 변호사입니다. 바로 이 중간에 트럼프의 러시아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 팝스타인데, 이 사람의 홍보 담당자가 있습니다. 랍 골드스톤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기자 출신이고 영국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트럼프 주니어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뉴욕타임스입니다. 이 신문이 연 3일 동안 이 문제를 깊숙하게 폭로를 했습니다. BBC 방송은 화이트하우스가 연속 3일 동안 큰 펀치를 맞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주니어 측에서는 이 사태의 모면을 위해서 연 3일 동안 말을 바꾼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연 3일 동안 이를 쫓아가면서
거짓말을 증명하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우선 지난 토요일 트럼프 주니어 측이 러시아 변호사와 만나기는 만났는데 러시아의 입양아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 변호사가 러시아 내에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주니어는 이때 그녀의 말이 매우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욕타임스가 이메일을 폭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적이고 의심적인 내용들이 있는 그런 이메일인데 그러나 트럼프 주니어는 선수를 치면서 의회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의 목적과 동기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몰락시키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야합 공모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정보가 고위급의 민간 사항이고 러시아 정부가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메일에 적나라하게 들어있었고 트럼프 주니어가 이 사항을 I love it 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가? 실제로 러시아 변호사가 트럼프 주니어에게 남긴 정보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 제럴드 쿠스너와 선거본부장인 폴 매너포트가 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의 폭로가 미칠 영향, 정치적으로 허리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로 이메일에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러시아와 공모 결탁한 것이다. 야합한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상대방 인물이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인사고 받을 정보가 러시아 정부가 관련된 정보다 한 것을 사전에 알고도 그래도 나는 I love it 라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괘씸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의회 또 특검의 조사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트럼프 주니어가 언론들이 폭로한 이메일을 자신이 공개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은 바로 그가 공개한 그 정보가 그의 범법 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선거법 위반 기소가 가능합니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외국인으로부터 선거와 관련된 돈을 받았든지 또는 anything of value, 가치가 있는 것을 받으면은 그리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증명이 되면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거법 위반인데 선거법 위반이 증명이 되면은 벌금형 또는 감옥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모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기능을 해치려는 음모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반응, I love i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러시아 정부와 관련되어 있다. 고위급의 민감한 정보이다. 이것이 힐러리 클린턴을 몰락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민주 절차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또는 외국 정부의 조력을 받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주말 G20 회담에서 귀국한 이후에 공개적으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우리 아들의 투명성 있는 행동에 대해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트윗을 한 이후에는 잠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쯤 아마 이번 사건의 대처 방안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자일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러시아 변호사와의 비밀 회동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측과의 이메일에 따르면 그 회동의 목적이 힐러리 클린턴의 몰락을 위한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상대 변호사가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인사인 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스캔들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인 부담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의 법적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주니어의 선거법 위반 등의 입건이 당장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상원이 8월 휴회 시작을 연기했습니다. 새 의료안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미치 매코넬 총무는 상원의 휴회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공화당은 내일 의료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5월 고용이 8.5%나 늘어났습니다. 550만 개 잡입니다. 이는 경제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 오프닝은 전달보다 5%가 줄어들었습니다. 군용 수송기가 어제 추락해서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미시시피에서 훈련 중이던 해병대가 탑승한 KC-130 에어탱크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는데 해병대 항공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였습니다. 앤드루서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사면 운동이 시카고 트리뷴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신문은 한인사회 100여 명이 앤드루서의 재기를 위해서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쿡카운티 검찰 측과 피살자 가족의 반대 의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앤드루서에 대한 2003년도 사면 청원은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파킹 사정이 최악입니다. 1년에 거리 파킹을 찾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56시간입니다. 다운타운의 2시간 파킹료 13달러로 전국 최고입니다. 주차장 파킹은 22달러, 전국 대도시 중에 세 번째로 비싼 가격입니다. 애프가니스탄 참전 용사가 멕시코로 추방이 됩니다. 그는 영주권자로서 마약법 위반 혐의로 복역을 했었습니다. 그는 2번이나 애프가니스탄에 참전했었는데 추방 취소를 청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오늘 최고는 92도, 내일은 84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흐리고 74도, 토요일 맑고 83도, 주일 대체로 흐리고 76도입니다.